밤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새벽 늦게 잠들었다. 지금 다니는 알바에 다니고 나서 발목 통증이 계속 생겼는데 점점 심해지다가 지금은 자는데도 쑤시고 평소에 걸을 때도 통증이 있는데 어젯밤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남이 아픈 것처럼 내 통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나으면 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싶은 내 자신이 조금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들었다. 전에 DS님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도 카르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런 것 같이 느껴졌다. 발을 좀 주무르거나 하는 것마저도 너무 귀찮다. 오전에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본 곳을 소통방에 공유하고 오빠에게도 전달했다. 아버지 보험금 빚은 다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으로 인해서 자녀인 제가 연대책임 짓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제가 장애가 생기거나 임신을 하는 동안이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네요. 자료를 찾아보니 원래는 2024년 8월까지는 자녀가 초중고등 학생이어도 이런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징수를 해왔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당시 부모 빚을 받은 아동이 초등 중등생이면 수입 능력이 없어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성인이 되면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체납자들의 사정을 가리지 않고 징수를 해와서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징수율이 최소 99.1%에서 최대 올해 상반기 99.6%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추심 자녀에게 연대 책임, 불이익 주기 등 강제 징수를 하여서 그저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게 악덕 고리업자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제 무의식층에 이런 악독한 돈 뜯어내는 고리업자 가해자가 있고 그런 가해자가 과거에 하해자들에게 했던 이런 행위로 인해 현재의 시기에서 반대로 겪고 있는 것이면 피해자들에게 사죄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도 마이너스이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 삶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성우님이 마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네요. 저도 성우님 덕분에 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하면서 과거의 카르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원인 분석을 통해 원인체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크리스탈 의식은 자진해서 수술대 위에 놓고 문제의 원인을 끄집어낼 때 악순환 과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인식을 하시게 되어 다행이고 더 자립하시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빠에게도 문자했을 때는 보험빚을 셋이서 나눠내는 것을 동의하고 아빠 목도 매달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빠에게는 아빠는 줄 돈이 없어서 나보고 아빠 목까지 갚으라고 하셨어. 연락이 오고 아빠 목까지 돈을 입금받았다. 나는 담배값을 아끼고 술값을 아끼며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이야. 너도 나도 아빠의 무책임하고 변명이 삶이 되어버린 모습을 잘 보고 치열하게 아빠를 닮아가는 각자의 모습을 경계하고 교정해 나가자라고 답장하였다. 나는 내 무의식층에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남성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무능력한 것은 내게 있다고 느끼는데 정말 자식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피해를 주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인지를 못하는 무책임한 아버지 같은 남성성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주역 강의를 해주셨던 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다가 20분 정도 감기상귀를 손에 떨릴 정도로 심하게 울렸다. 통화를 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본인 강의에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나를 볼 때마다 젊은 사람을 데려와라 난리더니 전화까지 한 것이다. 통화하면서 자기 표현을 했는데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희롱으로 들리는 발언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자신에게 하는 태도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제 무의식 중에는 이분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높으면 내 수준이 높다고 자위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하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이름과 명예를 얻기 위해 장사 도구로 삼는 상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량이 넓은 척, 도의 수준이 높은 척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눈구렁이같이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착취해서 사익을 얻으려고 하는 비열한 남성성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을 만만하게 보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남성성 정보가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하면은 따진다 대든다 라고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신을 메타인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하고 망가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 다시 느낍니다. 오진정 도움받아서 위의 정보가 제 무의식층에 있음을 인정하고 수나 교정 해체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가해자 정보로 인해 삶에서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분들에게도 현재의 시기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다 연극이고 오늘 다들 괴롭고 짜증나게 만든 사람들도 어떤 역할을 해주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느낌만 들 뿐이지 혐오스럽고 너네 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폭력성도 든다. 4시에 DS님이랑 MA님이랑 상담 통화를 1시간이 하였다. 가족들이 각자 조건을 리모델링 안 해간다면 가족관계는 분리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 아빠와 오빠의 카르마 관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가 부당하다라고 스스로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오빠가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빠나 아빠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노코멘트를 하고 제3자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해야 한다. 제3자적 입장이 못 되는 것도 내가 얽혀서 이익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빠를 통해서 나의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 남성성에게 진리 최하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 인식을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립은 내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 법칙에 맞게 삶에서 실행을 해가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지려 할 때 되는 것이다. 자연 법칙에 맞는 결과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자립의 방법이다. 메타인지 청소년 육선 지원금 기금에서 매달 3만원씩 기부를 하기로 하였다. 내 머리와 상체에서 맑고 가벼운 고순도 에너지가 굳어있는 상태가 풀린다고 알려주셨다. 4차원 어둡고 무겁고 차가운 에너지들이 자꾸 걷어내지게 되는데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상황 인식을 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현재의식에서 하야 한다. 호사가 되기 위해 성공을 했는데 내가 크리스탈 의식인 이상 내가 바라는 그런 호사는 이번 생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게 되었다. 이제 성공에 초점이 가면서 가정 중심이 조금씩 더 받아들여질 것 같다. 실손 보험까지 없애는 게 두려워서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을 공유했고 DS님이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의존하려는 에너지를 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자기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다쳤을 때 돈이 없어서 괴로울 수 있다는 망상적 걱정을 실제처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놓을 때 놓고 잡을 때 잡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과거에 자기 패턴을 벗어나면 불안정해서 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순도 높은 진리이다. 통화를 마치고 바로 보험은 해지했다.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보험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은 같으니까 불안한 것도 느껴야 할 것 같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무언가에 의존하고 심지어 연애마저 공유종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녁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빠가 공단 쪽에서 전화해서 미납급을 아빠가 내겠다고 의사 표현하고 분할 납부 요청도 다시 하셨다고 한다. 물론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나몰라라 했던 아버지 태도가 그래도 좀 변화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오빠랑 짧게 통화를 하면서 고양이들 얼굴 보여줘서 고양이들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잠깐 봤다. 본가 집은 언제 봐도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참 좋아 보였다. 오빠에게 며칠 전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 관련 자료를 보내줬는데 오빠도 주거 분리를 해서 아빠와 세대 분리 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번 회차에 서울로 신청은 해보려고 한다.